1. 돈은 심리학이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릅니다. 돈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돈은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금융은 다릅니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릅니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타인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 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도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적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봅시다.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나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실패를 판단할 때는 결과가 나쁜 것을 보니 당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던 게 틀림없다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의 과거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고 나쁜 결과를 리스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아보십시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3.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걸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이 커지면 꼴대, 즉 목표는 더욱 멀어집니다. 그러다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언제 멈춰야 할지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낙천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검소해야 하고 빠르게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번 돈의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이 계속될 거라 믿지 말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4.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행복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직장 상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들은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을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누군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합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자유를 얻었을 때입니다. 5. 저축은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소비 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매달 할부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쉬운 반면에 자산 부자의 롤모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이 아닌 저축률과 관계가 깊습니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우리가 더 많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합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기초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수준의 안락한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자존심의 반영이며 내가 돈이 있다고 혹은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입니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입니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려고 또는 은퇴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일은 훌륭하지만 최악의 순간 불가피한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조건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저축이 있다면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입니다. 이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 하나입니다. 6. 돈과 사람. 우리는 사람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게 더 현실적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자신의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기업을 좋아해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제나 주식시장에 관한 예측은 대부분 심하게 빗나갑니다. 예측의 기초에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인생은 늘 앞뒤가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닙니다. 투자란 수많은 사람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본 사람을 지나치게 우러러 봅니다. 특정한 사건을 겪어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잘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겪어본 경험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어지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볼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주택시장의 거품을 촉진했습니다.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고용시장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수천만 명이 대학 교육을 받겠다고 나섰고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명의 납치범들과 학자금 대출 문제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특별한 사건들은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하기 힘들고 놀랄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공포와 맺고 있는 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향이 있습니다.
돈의 역사를 탐구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7.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방법. 돈을 둘로 나누어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곳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의 탱크 부대가 도시 밖 풀밭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최전선으로 탱크를 보내야 하는데 탱크 104대 중 작동하는 것은 2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금세 찾아냈는데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들쥐였습니다. 독일군들의 마음속에 쥐라는 존재는 한 번도 스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칩니다.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월급에만 의존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8. 미래의 나. 5살짜리 꼬마들은 크면 트랙터를 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크고 나면 좀 더 명성이 있거나 돈이 되는 직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고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이루지만 막상 변호사가 되면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족들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은 더 낮지만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월급 대부분이 육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미래의 나라는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늘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고 나면 남은 평생 계속 그 사람일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합니다. 낮은 소득임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높은 소득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젊고 건강한 시절을 좁은 사무실에서만 보냈다고 후회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곧 비용이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창의성을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화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투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이든 우리가 의존하는 갖가지 이론이든 변하지 않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모양을 바꿉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 해결책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해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1. 세상은 바뀌는데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2.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에 관련한 사람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